자, 대주산업이 상한가예요. 상한가인데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원체 작아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주산업 쪽에 또 아로미 선생님께서 자주 이렇게 그 변동성 종목을 자주 들어가세요. 자주 들어가셔서 뭐 실현손이 1,438원 이게 오르신 거예요. 이게. 예? 뭐 한 주, 두 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거. 그리고 내 자금을 환산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예를 들면은 방 안에서 우리가 다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한 100만 주 사면 56억이잖아요. 100만 주를 살 수 있느냐? 충분히 살 수 있고도 남죠. 방 안에 계신 분들 뭐 2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그 1인당 1억씩 사버리시면 200억이고 어휴 1000만 원씩 사면은 20억인데 지금 얘 100만 주 해봐야 56억이란 말이죠. 그럼 물량을 어디다 털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옳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기준에서 아로니 선생님께서 이제 들여다 보시고 또 상한가도 설정이 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오늘은 LG화학도 좋고 뭐 변동성 종목에서도 좋고 또 사조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아름아름 단가를 낮췄는데 그건 뭐 제가 좀 일방적으로 낮춘 단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찌됐건 2% 들어간 기준에서 추가 편입을 해서 10%까지 비중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 범위를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다행스럽게 어제 개파락 이후에 바로 그냥 들어 올렸죠. 그래서 손절하지 않고 잘 가지고 간게 오늘 당장 어제 시간에 갭상승 이후에 탄력을 줬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 사인을 드렸고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매수 평단 대비 조금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의 수준. 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월등하시는 수준. 그래서 대주산업 이 상한가의 기준인데 어찌됐든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다들 기분 좋으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LG화학만 뭐 문자 사인이 3번 나갔죠. LG화학만 3번의 문자 사인이 나갔고 아쉬운 거는 후성이 저기 쿡 하고 밀려버려요. 지금 짜증스럽게 26,000원 미만으로. 그리고 오늘은 뭐 종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3거래일 동안 4리 연속. 그래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이제 그 추가 편입 비중을 설정을 하자. 그리고 오늘 후성, 뭐 동진 세미캠, HLB 글로벌, 한신기계 다 좋은 것 같아요. HLB 글로벌도 뭐 충분히. 근데 노토스가 이제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뭐 사조동환도 5%에서 17%까지 갔었나요? 상당히 뭐 탄력이 있었고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그림을 들여다 보실 텐데 일단 보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어찌됐건 변동성의 기준에서 캔들 패턴이 잘 나와줬느냐 이쁜 그림이 있었느냐 그 내용 한 가지를 설정을 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보실 건데 공부하신 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상한가 기준에서 상한가 현재가를 좀 잘라놓고요. 대주산업 자체를 우리가 뭐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뭐 오늘은 뭐 LG 화학 특집으로 뭐 1시간 이상을 녹화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쭉 빠져요. 한번 하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대주산업이라는 자체를 들여다본 적 자체가 없어요. 전부 이제 녹화한 거나 교육한 거나 전부 다 잘라 놓는데 자, 상한가의 기준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한다라고 했죠. 상한가에 진입을 해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상한가의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한다. 아쉽지만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가 안 풀리는 상태라면은 그냥 가지고 가서 이 길에 월요일 날 밀려 내려오는 고점을 찍고 미끄러질 때 흐름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시초가에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고점 찍고 2, 3% 밀리면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차익 실현한다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이탈되면 마이너스 2% 기준에서 차익 실현한다. 뭐 그렇게 설정을 해드려요. 결론적으로 이 그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 위험고지는 뭐 충분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아롱이 선생님께서는 한 주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한탑이라는 종목도 한 주를 매매하셔서 75% 수익 내신 분이 방 안에 계시죠. 한 주. 예. 그게 오르신 거예요. 내 자산 다 들어가서 그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종목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 시간 다 지나갔고 오히려 이제 편입 가격에 대한 교육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을 뭐 대박 나셨죠? 대박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매직 계산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치 2%가 5,510원이니까 대략 5,5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분봉을 좀 볼 건데 분봉 기준에서 이제 뭐 단순하게 놓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5분봉 기준에 전거래일에도 이제 거래가 있었고 최근 4거래일 동안에 거래가 좀 있었는데 오늘 하루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 뭐 그냥 끝 이렇게 났어요. 끝. 결론은 얼마나 쉽습니까? 분봉에서 뭐 그냥 매직 시그널 매수엔 나고 매수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인데 거래가 수반된 기준에서의 매수 그죠? 여기서 매수하고 끝.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와요. 이쪽에 이제 재매수 사인도 나옵니다만 차익 실현 사인이 사실상은 기울기가 뉘어질 때 매도의 차익 실현 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데드 크로스 나오는 기준까지 여기까지가 정리.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렇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냅뒀는데 밑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누적 기울기가 저렇게 꺾여져 버렸다. 5분봉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1,500억 정도 또 앞전 거래량의 70% 그럼 77에서 49 5천만 주로 잡으면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2천억이면은 이제 전일 종가 기준에 4천억이라고 따졌을 때 2천억 기준에서의 흐름 2천억 기준에서의 흐름 그럼 2천억에 2천억이 아니라 이제 5천만 주니까 이제 2천억 정도 거래되면 나오겠다. 그러면 5천만 주에 9시 10분 9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얼마 5천만 주에 500만 주, 1000만 주, 1500만 주 이렇게 실려 있어야 됩니다. 10시까지. 근데 이제 거래가 그렇게 실렸느냐라고 했을 때 9시 이 5분봉이잖아요. 9시 5분에 벌써 이미 거래량은 그렇게 실렸죠, 뭐. 어떻게? 그렇게. 9시 10분이면 그 500만 주인데 9시 5분에 벌써 이미 이렇게 해서 5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잖아. 9시 5분에. 그러니까 바로 편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자락에서. 요자락에서 바로 편입을. 얼마나 뭐 해피합니까? 뭐 생각할 일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대략 뭐 한 4,700원 정도 4,600원, 4,700원 정도 수준. 아이 뭐 땡큐하죠.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을 이렇게 이제 뭐 편입을 하게 됐을 때, 뭐 5분봉의 기준 편입을 하게 됐을 때, 뭐 그 수익 범위 기준 4,700원 대비해서 5,600원, 900원이니까 거의 20% 수준. 자, 이 기준은 우리가 이제 배운 그대로의 설정 범위가 11선. 우리가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 사용할 때 11선에
기울기가 눈으로 볼 때는 훼손되지 않았지만은요. 기울기가 눈으로 볼 때는 훼손되지 않았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기울기가 전혀. 근데 10개의 기울기에서 벌써 시그널에서는 야 기울기 훼손됐잖아. 상승 각도가 뉘어졌잖아. 너는 끝난 거야 라고 표시를 한 게 이게 매직 시그널이죠. 이게. 그래서 뭐 소형주, 대형주, 중형주, 뭐 5분봉, 10분봉, 뭐 30분봉, 일봉, 주봉 다 똑같은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어땠어요? 수치를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1분봉에서도 마찬가지 기준이 됩니다. 1분봉에서 상한가 들어간 것까지로만 기준을 잡을게요. 봉이 안 이쁘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다. 4월 11일 이후에 매직 시그널의 이제 이동평균선을 11선을 한번 잡아놔 보고 뭐 거의 뭐 공짜로 들으시는 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 그대로 가짜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가짜는 파란색으로 그려놓을게요. 가짜. 상승 장악 확인이 떴습니다. 이 뻥쟁이들이 얘기하는 거, 그 엉뚱한 거 배우시니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얘는 지금 매도의 흐름이 나와요. 거꾸로.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죠. 기울기가 뉘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그래서 매직 시그널은 매도고 두 번째로는요 아마 단기 급등에서 단일가 매매에 설정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또 뭐라 그래요? 망청이 떴습니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저 배우실 때 저 망청이라고 배웠어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망치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샛별형이 떴습니다. 그럼 샛별형이 아니야. 샛별형이지 이거는. 왜? 세 번째 거래에 거래를 수반하고 그 거래를 수반했다라는 게 뭡니까? 거래를 수반했다라는 게 5MA, 20MA 거래량을 넘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겼다. 그 넘긴 거래량의 기준. 결론적으로 가성이냐 진성이냐의 기준에서 진성의 매매 사인을 잡아내실 수 있는 캔들 하나를 보더라도 그럼 여기서 이제 샛별형의 기준에 얘는 왜 빨간색이냐 올라가서 아니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세 번째 봉에 거래가 실려 있고 매직 시그널 매수장이 나왔다. 이게 진성인 거예요. 진성. 결론적으로 마지막 자락에 이제 갭이 나오고 앞전에 이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캔들로도 또 갭으로도 명확하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요 갭에 대한 범위의 설정 범위.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떻게 배우신 그대로 요 높이까지의 목표 주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따라붙어서 사세요. 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소형주에서 변동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월요일날 변동성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움직이네. 난 그럼 대형주에서 똑같이 적용해서 활용해야지. 이렇게. 교육받는 이유는 그것뿐이 없어요. 이게 일봉이잖아요. 근데 뭐 이걸 주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월봉이라고 볼 수 있고 일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분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르게 당겨볼까요? 너무 가파른가?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이제 겨우 일단 어찌됐건 변동성의 기준점이 설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매직 시그널에서 매직 사인 나와도 거래가 없는 신뢰도가 없는 가성의 신호이다. 그래서 그 기준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상승 장악 확인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얘는 뭘로 볼까요? 그렇죠.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어요. 변형 샛별형의 기준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음봉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얘가 이제 그 캔들이
평상시 그 변동성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다 그 캔들의 몸통으로 인식을 해줬을 때, 여기까지 전부 캔들의 몸통으로 인식을 해줬을 때, 샛별형은 이 밑에서 갭이 나와야 된다고 갭 나왔잖아요. 갭이 안 나왔나? 갭 나왔지. 명확하게 갭이 나왔죠. 그래서 이 하락 기준에 요 갭이 발생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 몸통이 이렇게 큰 몸통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요 중간에 깔려 있는 게 이게 사실상 스타 조그마한 캔들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 몸통의 절반을 넘겨줄 때, 요게 이제 진성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요 자락을 넘겨줄 때,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자락을 넘겨주는 흐름이 연출이 될 때 실질적인 편입의 기준이 된다. 밑에서 요 몸통을 넘길 때는 그거는 샛별형이 아니죠. 그죠? 캔들 크기가 작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의 몸통까지 만들어주고 저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완벽해질 때까지. 근데 그거 생각하는 동안은 뭐 변동성이 뭐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데 대형주 오늘 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돼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그러니까 월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쁘죠? 2000년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일일이 확인해서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서 이제 과연 저런 기준을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겠죠? 변형, 샛별형의 기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형주여도. 응? 그리고 얘를 뭐 억지로 우긴다면은 뭐라고 따질 수 있다고요? 샛별형이라고 따질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부분은 장악형으로 본다. 장악형.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장악형. 변동성은 앞전의 평균보다는 일단은 큰 상태의 기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락 장악형이냐 했을 때 좀 거래가 뭐 하락할 때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좀 어찌 됐건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요, 복합적으로 보시면은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에 사실은 가지고 있었더니 더 가더라가 아니고, 사실은 요 자락에서부터는 여기 꺾이는 요 모습, 그리고 데드가 나오는 요 모습, 요 자락에서부터는 거래까지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5MA, 20MA 넘겼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안 먹어도 돼. 이 수익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꼭 가져가고 싶다면 뭐 그 수익을 들여다보셔도 되는데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완전한 매도 사인 나오죠. 완전한 매도 사인. 완전한 매도 사인의 기준. 여기서는 파셔야죠. 그 이후로 거래 둔화되고 이평선 완전히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흐름이 매수의 기준이 이 OMA, 20MA가 이제 실렸다 바닥에서 그 흐름보다는 여기까지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삼선 전환도를 이제 해드릴 건데 여기까지는 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 거래량이 실리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가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리고 얘가 여기서 자칫하면 교수형이 될 뻔했습니다. 자칫하면 교수형이 될 뻔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종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갭이 나온 갭 상승이었는데 이게 이따시만큼 깨져 내려간 거예요. 이따시만큼. 몸통을 훼손시켰어요. 몸통을 훼손시키는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위험할 뻔했죠. 조금 더 훼손시키고 돌렸다. 그러면 전부 그거는 매도의 기준. 결론적으로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소중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매수 뭐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두고 들여다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의 기준이지만 시가총액이 작으니 좀 주의해서 놓고 보는 기준을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트에서 다 나오죠. 미국 장의 조정이 뭐 문제가 있어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박승규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럼 박승려 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다음 서경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 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